Zombie apocalypse. 네, 안녕하세요. 소설 파는 남자 소파남 이부용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지금 가장 촉망받고 있는 SF 작가로 알려진 분인데요. 오늘 같이 하는 작품은 SF가 아니라 다른 장르의 작품입니다. 생태학 범죄 어드벤처 픽션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산화 작가님을 오늘 같이 모셔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단편 증명된 사실을 통해서 2018년도 SF 어워드를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중단편 소설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산화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산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밀수 리스트 컨선이에요. 이 리스트 컨선 요거부터 한번 좀 여쭙고 들어갈까 합니다. 네. 예. 어떤 거죠? 네. 일단 이제 리스트 컨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원래 이제 생물이 얼마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등급이 있는데 네. 이 등급에서 뭐 가장 높은 등급이 이제 critically endangered 위급이라고 네. 보통 번역을 하고요. 뭐 그다음에 endangered가 있고 네. 뭐 vulnerable 취약한 애들이 있고 네. 그리고 near threatened 당장 위협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어떤 얘들이 그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네. 종들이 있고 그 맨 아래에 네. 리스트 컨선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최소 관심. 그러니까 신경을 아주 끄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 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멸종할 일은 웬만하면 없으니까 네. 이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주진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등급이에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최소 관심 등급에 속하는 동물종이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죠? 많을 뿐더러 줄어드는 중도 아니고 계속 사실 늘어나는 중이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니까 서식지가 하나가 흔들린다고 다른 데가 크게 문제될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예. 인간이 가까운 시일 내에 멸종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스트 컨선이라는 단어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소설이 야생동물 밀수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야생동물 밀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거대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이제 나열을 하자면 마약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네. 인신매매가 있고 네. 무기가 있고 그리고 야생동식물 밀수가 그 다음 가는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밀수되는 거는 사람의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고 아무래도 사법기관에서도 그렇게 공들여서 추적을 하지 않고 형량도 그렇게 높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 그 중요도에 비해서 정말로 이제 최소한의 관심만을 받고 있는 범죄라는 거죠. 언제 데뷔를 하셨어요? 작가로서는? 작가로서 데뷔한 지는 이제 한 2018년쯤에 아마 정식으로 데뷔한 것 같으니까 한 3년? 이제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국내 출판계에서 주목하는 작가로 이렇게 네. 떠오르셨어요. 네, 아이고, 아까 네. 제가 소개할 때도 아이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간에 그렇게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잘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래도 뭐 저도 아주 묻히지는 않았다 정도. 아니 지금 뭐 데뷔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셨는데 그 정도면 최소 등급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데뷔작은 어떤 거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작품 활동을 시작할 때 인터넷 연재 플랫폼 브릿지라는 데에
제 단편 SF 소설들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아마존 몰리라는 단편이 가장 먼저 이제 편집부에 발탁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증명된 사실이라는 단편으로 이번에 좀- 이제 수상작이기도 한. 예 지난번 SF 어워드 수상작이었던 그걸로 한번 또 그걸로 이제 성과를 냈죠. 네. 그렇게 이제 발표했던 단편들이 아마 제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의 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 작가의 SF 작품들이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국 SF가 이제 오래도록 이제 소수의 작가들이 계속해서 이끌어오다가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예전부터 글을 계속 꾸준히 써온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이제 네. 성장한 세대가 이제 SF를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확 좀 늘어난 작품 수도 그렇고 작가 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가끔씩 이렇게 그 SF 쓰는 작가분들끼리 이렇게 소통 이렇게 뭐 저는 현재 지금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운영이사 직을 맡고 있으니까 소통을 해야죠. 네, 저는 이제 위치상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네. 이제 작가 수도 늘어났고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막 한국 SF는 불모지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는데 네. 현재는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번역 출간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네. 아마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 밀수라는 작품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어떤 작품입니까? 밀수 리스트 컨선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태학 범죄 어드벤처고요. 네. 그러니까 조도화라고 하는 어떤 사교성이 좋지 못하고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주인공이 이제 어느 날 그 자기가 이제 지인한테서 맡아 키우던 이구아나를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입양을 보내려는 과정에서 어떤 국제 야생동물 밀수 조직에 납치를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조직의 이제 간부인 리팽란이라는 여성이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이구아나라고 알고 키웠던 동물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파충류고 이것을 이제 이 파충류가 우리 조직의 유통망에서 도둑맞은 물건인데 그 도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라는 네. 식으로 나오면서 두 사람이 같이 어떤 거대한 야생동물 밀수업의 세계에 빠져드는 이야기죠. 이 작품에 이제 아까 뭐 말씀을 이제 조도화와 리팽란이라는 이제 주요 인물 여성 캐릭터인데 네. 리팽란이 실제 있었던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이제 아마 탄자니아에서 네. 이제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레스토랑을 차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상하 밀수업에 종사해 오다가 체포된 네. 이제 중국인 여성 범죄자가 실제로 있어요. 네.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캐릭터죠. 그 외에도 이제 작중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 같은 경우에 실제 어떤 야생동물 밀수업계에서 있었던 일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것들이 꽤 많아요.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가면서 작품을 보면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작품 뭐 아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이산화 작가님이 어떤 배경에서 왜 이 작품을 썼는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작품 아주
이렇게 뭐 일상 흔한 그런 소재가 아닌데 어떤 창작 배경이 좀 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딱 정해진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네. 오래전부터 사실 멸종위기 동물 이슈는 계속 관심이 있었고 네. 이것을 가지고 뭔가 써보자라는 생각은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멸종위기 동물이나 아니면 야생 동식물 밀수업에 대해서 점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를테면 굉장히 비싼 나비 표본을 밀수해 온 일본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영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옛날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탐사하면서 모아둔 새 박제를 네. 잔뜩 훔쳐서 깃털을 뽑아서 아. 그거를 판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거를 깃털을 팔았냐면 그 플라이 낚시 있잖아요. 네네. 네. 그 플라이 낚시 미끼를 옛날 영국 빅토리아 방식대로 재현하는 것에 굉장히 골몰하는 마니아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는 희귀한 새 깃털을 팔면 돈이 많이 되니까 그 관심 있는 사람들도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소수의 굉장히 열정적인 애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라고 해도 사실 미국 정도 되면 그 수가 그래도 몇백씩은 될 테니까. 그게 하나의 뒤에 우리가 모르는 그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의외로 이 야생동물 밀수업의 세계 곳곳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돈도 많고 그 돈을 이제 자기 취미에 얼마든지 쓰려고 하니까 어떤 범죄자들은 이제 남아공에 있는 식물원에서 거대한 소철 같은 거를 통째로 뽑아서 그런 것도 밀수를 소철이 정원수로 굉장히 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식물원에서 통째로 뽑아서 밀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볼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서 그 운반도 참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요. 진짜 그 리스트 컨선이네요,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항목 그런 것들이 어느 공간에선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이제 그런 배경으로 이제 쓰셨는데 독자들과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내용 아니면 뭐 이런 이슈 이런 주제는 좀 나눴으면 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범죄 어드벤처가 메인인 소설이니만큼 좀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일단 첫 번째이기는 하죠. 계속 이제 뭐 추격전도 나오고 총격전도 벌이고 그리고 뭐 서로 배신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오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범죄 활극 부분에 독자분들이 범죄 활극 부분을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소설 그 자체로 있었고요. 뭐 그에 더해서 이제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썼을 때는 이제 독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밀수 리스트 컨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생태학 범죄 어드벤처 소설이라는 것 새롭게 또 접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그 일예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선적으로는 이 밀수라는 이 소설부터 우리가 좀 최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F 작가로서 또 범죄 소설 작가로서 이선화 작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밀수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을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종종 뵙겠습니다. 혹시 뭐 독자분들에게 이 말씀하실 만한 뭐 있을까요? 아예 뭐, 뭐 작품으로 계속 말씀하실 건가요? 계속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아주 제일 멋진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밀수를 통해서 작가님 뵙게 돼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 앞으로 종종 뵐게요. 예, 오늘 고마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 파는 남자 소파남 이부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